내 이름은 코우기, 대학생이다. 나에게는 타케루, 유리, 에리, 사야라는 친구가 있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같이 나가서 논다. 오늘은 어디 갈래? 배고픈데 뭐라도 먹자. 좋아. 여자들은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그럼 역 앞에 있는 카페? 뭐? 아이, 거기 가봤자 우리 배 안 채워진다고. 지금 기간 한정으로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오, 맛있겠다. 비싸겠지만 먹고 싶어. 가자. 그럼 가자. 다들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먹을 거야? 기간 한정이고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 맞아. 이렇게 우리는 함께 기간 한정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를 먹었다.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는 음료도 붙어 있어서 명당 1,800원. 대학생이 배를 채우기엔 좀 비싼 가격이지만 맨날 아끼기만 하면 재미없다. 하지만 계산을 할 때가 되자 사야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그래, 사야? 더 먹고 싶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걸 지금 떠올렸거든. 아,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내줄게. 타케루 고마워. 뭐라? 사야, 요전에도 지갑 입고 오지 않았나? 내 기억으로는 전에 뷔페 갔을 때에도 그런 말을 하고 에리카가 대신 내줬던 것 같다. 지갑을 잊기 쉬운 것은 조금 걱정되지만 그 뒤 돈을 제대로 돌려준다면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오늘은 뭐 먹을래? 나 오늘 노래방 가고 싶어. 좋네. 유리는? 미안. 오늘 나랑 에리카는 못 갈 것 같아.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가자. 유리와 에리카가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와 타케루와 사야 이렇게 3명이서 노래방에 갔다. 3명이서 노래방을 즐기고 계산을 하러 갔지만 또 사야가 이상하다. 왜 그래? 알바 전이라서 돈 없는 걸 지금 알아차렸어. 사야, 내가 요전에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사준 돈도 안 돌려줬잖아. 알바비 들어오면 갚으려고 했어. 그럼 이번엔 내가 내줄게. 쿠키 고마워. 알바비 들어오면 갚을게. 혹시 사야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 건가? 그럼 알바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받을 수 있긴 한 건가? 그런 불안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사야가 알바로 먼저 돌아가고 타케루와 에리카, 유리는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다. 편하게 들어와. 실례합니다. 코우키 집 엄청 오랜만이다. 역시 코우키 집이 제일 편하다니까. 그래? 왜? 그야 돈도 안 들잖아. 나는 전기세가 나가는데. 그것보다 혹시 사야 어떻게 생각해? 응? 사야? 그 애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돈을 안 내고 있잖아. 그렇지. 맞다. 나 아직도 돈 못 돌려받았어. 나도. 우리들도 꽤 빌려줬는데 매달 조금씩밖에 안 돌려줘. 그런데도 계속 빌려달라고 하고. 혹시 기록해둔 거 있어? 나 써놨어. 유리는 대충 기억하고 있어? 까먹은 것도 있지만 대충은? 우리들은 사야에게 빌려준 금액을 합계해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드러났다. 뭐? 50만 원? 이건 다음 달에 다 돌려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 알바비에서 내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게다가 이대로라면 또 놀 때마다 다른 사람 돈 쓸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네. 우리를 지갑으로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선을 지킬 줄 알아야지. 우리들은 단결해서 사야에게 따끔하게 혼내주기로 했다. 그리고 결행일. 일단 유리가 사야에게 전화를 한다. 여보세요, 유리? 다들 과제 안 끝났어. 나 배고픈데. 미안해.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아무 곳이나 가서 먹고 있을래? 알았어. 다 비싸네. 뭐 상관없겠지. 어차피 다들 나중에 올 거고 누구한테 내달라고 하면 되니까. 스페셜 파르페 부탁드려요. 네. 다들 늦네. 이대로라면 더 먹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지각 한 벌로 대신 내게 해야겠다. 여보세요, 코우키? 다들 어디야?
지금 학교 나왔어. 다 같이 노래방 가려고 하고 있어. 사야도 빨리 와. 아싸! 노래방 너무 좋아. 빨리 갈게. 어라, 나 돈이 있었나? 애들한테 내달라고 하려고 했어서 아예 없는데. 근데 14,000원이나 하는 파르페를 먹어버렸네. 아, 여보세요, 쿠키? 미안, 돈 좀 빌려줄래? 카페에서 먹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응? 돈도 없는데 먹은 거야? 근데 노래방은 어떻게 올 생각이었어? 계산할 때 알아차렸거든. 그럼 가게 직원분한테 말해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지도 몰라. 무슨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고. 너희가 끝나는 걸 기다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내줘도 되잖아. 너 전에 노래방비도 안 냈잖아.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아이씨, 됐어. 코키한테는 부탁 안 할 거야. 사야는 그렇게 나와의 전화를 끊고 다른 애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답장은 다들 노. 사야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절망을 맛보았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네? 돈이 없으신데 드신 건가요? 네,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안 와서. 다행히도 경찰이 오진 않았다. 사야는 부모님에게 울면서 전화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이 와주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자신이 친구의 돈을 빌려서 먹고 마셨던 것이 들켰다. 부모님은 성실한 분으로 그런 사야에게 화를 내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주셨다. 죄송합니다. 저 알바비가 적었지만 다 같이 놀고 싶었어서. 사야, 돈이 없었다면 말해주면 됐었을 텐데. 가장 화가 나는 건 사야가 돈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배신하는 거니까. 돈이 없었으면 없어도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죄송해요. 그 뒤로 사야는 우리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소문에 의하면 사야는 다른 그룹에서도 같은 짓을 반복하고 또 무전 취식으로 잡혔다고 한다. 어쩌면 사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푹 빠진 걸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하스타 카이토.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왔다. 야, 오랜만이다. 요새 뭐 하면서 사냐? 아, 내가 사장이고 연봉 2억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평범한 직장인이야. 그렇지? 다 그런 거지 뭐. 엄청 오랜만이네.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아, 맞아. 나도 결혼했어. 뭐? 처음 듣는데? 처음 말하는 거야. 어라? 저 사람은 누구야? 주변 사람들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나도 아까 신경 쓰여서 물어봤는데 사이지마 메이래. 결혼을 빨리 한 것 같지만 이혼했다고 들었어. 제가 사이즈마 메이라고? 나는 사이즈마 메이한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쓴 추억이 있다. 그건 고등학생 때 사이즈마 메이는 반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저 사이즈마 씨 좋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저 괜찮으시다면 사귀어 주세요. 그래서 사귀어서 뭐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건 여러 이야기를 하거나 어딘가에 함께 놀러 가거나. 그것뿐? 그 정도면 안 사귀어도 되지 않아? 그럼 난 말이야, 자기 주장이 약한 남자는 싫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 키스 같은 것도 하고 싶어요. 그건 무리. 이렇게까지 말하게 했으면서 무리라고? 싫으면 더 빨리 거절해주면 되잖아. 하지만 사이즈마 메이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서부터였다. 상처받은 내가 교실에 돌아가자 먼저 도착한 사이즈마 메이가 반 친구들에게 내 고백을 말하고 다녔던 것 같다. 있지. 쩌는 거 알려줄까? 나 하스타한테 고백받고 키스하고 싶다고 들었어. 뭐? 고백할 때 그런 말을 한다고? 더러워. 진짜 싫다. 그 사건 후 잠깐 동안 기억이 없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보냈는진 기억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제는 다른 걸로 바뀌어 나는 평소대로 반 남자애들이랑 시끌벅적하게 놀았다. 아니, 평소대로가 아니다. 나는 그때 느낀 슬픔과 분노를 잊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카이토는 사이지마 씨랑 여러 가지 있었지? 잊어.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이지마 씨가 나쁘다는 걸 대부분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것도 있으니까 왜 그때 눈치채지 못한 걸까? 내가 봐온 세계는 이렇게 좁았구나 라고 문득 생각되는 때도 있잖아. 그리고 또 10년 후 지금의 자신을 떠올리고 부끄러워진다거나. 뭐? 지금 내가 말한 말이 별로였다는 말이냐? 와, 뭔가 즐거워 보이네? 사이지마 메이. 오랜만이야. 나 기억해?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행이다. 오늘은 하스다를 만나러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지? 안 좋은 예감이. 있지 하스다. 옛날보다 더 멋져졌네. 이렇게 멋진 사람한테 옛날에 고백받았다니. 있지 하스다. 지금이라면 사귀어줄 수 있어? 네? 네? 사귄다니 뭘 하는데요? 응?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설마 여자랑 사귀어 본 적 없는 거야? 싫다. 30살이나 됐으니까 제대로 공부는 해놔야지. 네? 설마 저랑 남녀의 교제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애와 동창회에서 재회.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다시금 사랑이 불타오른다는 건 자주 있는 이야기. 웃기지 마. 뭐? 서로 변했다니. 사이지마 씨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쪽으로 변했잖아. 그 얼굴로 잘도 사랑이 불타오른다고 말하네. 아니, 사이지마 씨가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사이지마 씨가 한 짓을 잊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사이지마 씨에 대한 호감도는 마이너스. 평생 플러스가 될 일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아싸, 정말 너무해. 우와, 쟤 하스다한테 한 지 잊은 거야? 정신 연령이 그때랑 달라진 게 없는 건가? 뭔가 엄청 부끄럽네. 그것보다 카이토는 반지도 하고 있잖아. 여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어라, 그 반지는... 미안해. 교장 선생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만. 어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스다가 한 반지랑 선생님이 한 반지 똑같잖아. 사실은 25살 때일로 선생님이랑 다시 만났거든. 그때부터 사귀게 돼서 작년에 결혼했어. 축하해요. 뭐? 선생님은 39살이잖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신 연령이 초등학생 같은 당신에게는 아내의 훌륭함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니야, 괜찮아. 사실이기도 하고. 제 아내가 모욕을 받았는데 조용히 있을 순 없죠. 저는 당신이 누구보다 소중하다고요. 그래도 애들 앞이고 뭔가 부끄럽잖아. 청춘이네. 잘 어울려요. 그로부터 우리 반 멤버끼리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눈치를 챘을 땐 사이지마 메이의 모습은 없었고 분명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내 이름은 카이토, 19살. 아버지가 소장인 요양센터에서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나는 엄마가 없다. 나를 낳으시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항상 애정 깊이 키워주신 아버지, 그 따뜻한 눈빛이 어머니를 깊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그런 상냥한 아버지가 어느 날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 애는 누구야? 오늘은 아빠 지인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말했지. 이 아이는 가족이 없어져서 여러 이유로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그 아이의 앞에서는 아버지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아마 친족 관계자가 이 아이를 걷어들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나는 카이토라고 해. 19살이고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신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어. 잘 부탁해.
미안해. 긴장되지? 이 아이는 사쿠라라고 하고 17살이야.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녀로 드리기로 했어. 그리고 사쿠라는 부모님의 일로 큰 쇼크를 받아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어. 그로부터 우리는 3인 가족이 되었다. 사쿠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데다 항상 무뚝뚝한 표정이라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1년이 지나도 사쿠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 하는 매일. 그리고 사쿠라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 사쿠라를 혼자 놔두는 게 걱정이라 나와 아버지가 일을 간 사이에는 이모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다. 사쿠라는 괜찮으려나? 슬픔을 이겨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따뜻하게 지켜봐주자. 확실히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설마 사쿠라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나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는 데다 사쿠라를 괴롭게 하기만 하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사쿠라, 너는 이대로도 괜찮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너도 힘들겠지. 힘낸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쿠라는 스스로의 마음을 쌓아두지 않고 밖에 꺼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랑 교환 일기를 쓰자. 일단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든 괜찮으니까 말로 해보자. 나는 이미 써놨으니까 다음은 네 차례야.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교환하고 싶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돼. 내가 쓴 것은 자기소개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부자 가정으로 어떤 식으로 자라왔는지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사쿠라와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내 이야기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내 방 앞에 공책이 놓여져 있었다. 공책은 사쿠라의 추억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간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 것.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탓에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모르겠어서 무섭다는 것. 자신을 받아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것. 눈물 자국 힘들게 썼나 보구나. 그래도 슬픔을 쌓아두는 건 괴롭기만 할 뿐이니까. 다음날 나는 공책을 사쿠라의 방 앞에 놔뒀다. 그리고 다음날엔 내 방 앞에 공책이 돌아온다. 사쿠라는 제대로 하루에 한 번씩 교환을 할 수 있게 공책을 돌려주었다. 서로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쓰다 보니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고양이 카페에 함께 가자고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 사쿠라 두 사람끼리 외출하는 게 가능했다. 사쿠라, 고양이 키워본 적 있어? 사쿠라, 고개를 젓거나 손짓 몸짓으로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화하면 되니까 손을 쓴다던가? 글? 고마워. 천만에. 이날을 계기로 사쿠라는 스스로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대화를 하면 놀란 듯한 리액션을 보여주기도 하고 많이 대화하고 싶을 때는 공책에 써서 보여준다. 사쿠라가 스스로의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아버지도 놀라셨지만 정말 기뻐 보이셨다. 그리고 나는 사쿠라와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일단 사쿠라는 고등검정고시를 위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주에 몇 번이고 요양시설에 도와주러 오게 되었다. 오늘도 고마워. 사쿠라가 오면 환자분들도 다들 기뻐 보이시거든. 돌아가는 길에 케이크라도 사서 돌아갈까? 오늘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말이야. 케이크 좋아하지? 좋아해. 어라, 목소리. 지금 말하고 있어. 제대로 들려. 정말 좋아해. 아주 많이. 케이크 사서 가자. 카이토, 정말 좋아해. 사쿠라의 정말 좋아해 어리석게도 두근거려 버렸다. 지금까지 사쿠라를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목소리가 나온 것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될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치카사. 오늘 여동생이 약혼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우리 집안은 아침부터 시끌시끌하다. 나 어때? 이상하지 않아? 아이, 누가 당신한테 신경 쓴다고 그래? 무슨 말이 그래? 엄마 꼴이 초라하면 우리 딸까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잖아. 당신도 신경 좀 써. 왜 그래? 곧 애들 올 텐데 싸우지 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안 분위기 아니겠어? 그러네. 평소대로 하면 돼. 두 분 다 긴장하셨나 봐. 왔다. 아들, 가서 문 좀 열어줘. 엄마 마실 것 좀 준비할게. 나는 방해되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노루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전 사쿠라 오빠인 치카사라고 합니다. 동생이 데려온 사람은 아주 미남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결혼 사실을 알리고 미노루 씨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가 됐다. 미노루 씨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유능하고 앞길도 창창한 사람이 남편이라니. 사쿠라 자식 제법인데? 저기 미노루, 우리 딸 귀에 대해선 좀 알고 있니? 네, 물론입니다. 오른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왼쪽 귀는 보청기를 껴야 들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 가면 왼쪽 귀로도 잘 못 들어서. 여보, 미노루도 사쿠라랑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을 거야.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지 않겠어? 그렇겠네. 결혼할 사이인데. 나도 참. 장모님께서 사쿠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 느껴지네요. 제가 꼭 사쿠라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 사쿠라를 잘 부탁해요. 그 말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동생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한쪽 귀는 보청기를 끼면 들을 수는 있지만 주변에 소음이 심하면 잘 못 듣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학창 시절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멋진 약혼자가 생겼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했다. 동생의 진가를 알아봐준 미노루 씨한텐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 자기야, 오늘은 여기서 잔다고 했지. 뭐 입고 온 건 없어? 응, 없어. 그래,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미노루 씨 벌써 갔어? 응, 아까 갔어. 명함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갖다 주고 올게. 아직 멀린 안 갔을 텐데. 있다. 통화 중인가 보네. 결혼 인사? 별거 아니더라. 걔 귀가 거의 안 들리거든. 뭐 대화가 되긴 한데 잘 안 들리면서 들리는 척할 땐 진짜 짜증나. 참. 그래도 집이 부자니까 결혼하기엔 괜찮지. 걔네 가족들도 다 멍청해서 밖으로 나더라도 절대 안 들킬 것 같아. 참. 어서 와. 지갑은 잘 줬어? 야, 너 말이야. 진짜 네 남친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미노루 씨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 사람 우리 집이 부자라서 결혼하는 거라더라. 누구한테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농담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놈이랑은 절대 결혼 못 시켜. 오빠, 미안. 근데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넌 이미 알고 있었나 보네. 근데 왜 굳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건데? 왜냐면 나 같은 거랑 결혼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을 테니까. 진심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고 해도 결혼은 하고 싶어. 대체 뭐 때문에?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맞다. 동생은 청각장애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결혼해서 집을 떠나 더 이상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다. 그런 건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우리 동생이 뭐가 멍청하다는 거야. 사쿠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한 애라고. 사쿠라, 이 결혼 하지 마.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왜 해? 널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분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 그 후 사쿠라는 약혼을 취소했다. 미노루 씨는 엄청나게 당황했고 계속해서 사쿠라를 설득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 받게 될 축의금만 믿고 대출을 받아서 시계나 차 같은 것들을 산 모양이었다. 형님도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사쿠라가 갑자기 결혼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글쎄, 애초에 그건 다 너 때문 아니겠어? 네?
그래도 이유 없이 파혼하면 어떡합니까? 이유가 있으면 물러날 거야? 그럼 알려줄게. 네가 우리 가족을 밖에서 나더라도 절대 눈치 못 챌 것 같은 멍청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그리고 우리 집 부자 아니야. 내가 잘 벌어서 그래 보이는 거지. 아 참, 우리 회사 말이야. 너네 회사랑 꽤 사이 좋더라. 저기 이 일은 제발 비밀로. 놀러 다닐 돈 있으면 지금 실컷 놀아두는 게 좋을걸? 조만간 생활비까지 바닥날 수도 있으니까. 그로부터 2년 뒤 동생이 결혼했다. 결혼 상대는 인상 좋은 직장인. 맞선을 통해 만났고 학창 시절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화를 배웠다고 한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사쿠라가 잘 듣지 못할 땐 수화로 말을 거는데 그때 동생은 아주 행복한 얼굴로 대답한다. 정말 다행이야. 행복해야 돼. 내 이름은 카이토. 20살이고 대학생이다. 나한테는 사춘기에 접어든 여동생이 있다. 이름은 메이고 고등학교 2학년. 내 옷이랑 아빠 오빠 옷이랑 같이 세탁하지 마. 아빠랑 오빠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라면서 전형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요즘은 나랑 아빠랑 들어갔던 욕조에서 씻고 싶지 않다면서 매일 친구네 집에서 씻고 온다. 평소엔 눈만 마주쳐도 온갖 인상을 다 쓰더니 오늘은 웬일로 먼저 내 방을 찾아왔다. 오빠, 잠깐 시간 돼? 얘가 내 방에 온 건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네.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 생각보다 깨끗한데? 혹시 여자친구 있어? 없는데? 뭐 때문에 왔냐? 뭔 일 있어? 오빠 돈 없다. 모르겠어. 필요해질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진짜 돈 빌리려고 왔어? 왜 그러는데? 뭔지 말해줘야 나도 도와주든가 하지. 오빠, 나 말이야. 임신했어. 그때 내 머릿속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남매가 오랜만에 하는 얘기치곤 너무 무겁지 않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말해. 하지만 이게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전부 삼켜버렸다. 도저히 다른 사람한텐 말을 못하겠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한테 온 게 틀림없다. 절대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오빠로서 딱히 해준 건 없지만 이것만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병원은 가봤어? 아직 임태기에서 양성 나온 것만 봤어. 엄마한텐 말 못하겠어? 무서워. 죽을지도 몰라. 알겠어. 그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근데 나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는데. 일단 네 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임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난 모태솔로지만 20년이나 살았으니 주변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는 많다. 임신 초기에 양성 반응은 나오지만 나중에 태아의 심장이 멈춰 뒤늦게 다시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궁 밖에서 임신이 되어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사랑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질문지에 계획했던 임신이냐고 적혀있네.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부부라도 예상치 못한 임신일 수 있으니까. 왠지 나 엄청 잘못한 것 같아. 무서워. 아니야. 계획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써놓은 질문 아니겠어? 그 후 진단을 통해 메이가 임신 11주 차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진료실에는 메이 혼자 들어갔고 그 사이 나는 따로 간호사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다. 우선 시청에 가면 산모 수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검진 횟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낙태 수술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것. 나는 메이의 보호자로서 모든 방안을 고려해 정보를 얻었다. 남친한텐 말했어? 아니, 그럼 지금 네 남친 만날 수 있어? 연락돼? 되긴 한데 나 아직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럼 더욱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 둘이 같이 고민해서 결정해야지. 오빠, 메이는 남자친구한테 연락했고 우리는 그 남친네 집으로 갔다. 남친은 고3이었다.
침착하게 듣고 잘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 장황한 서론을 펼치고 메이의 임신 소식을 알렸다. 남친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감정에 휩쓸려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다. 만약 얘도 패닉 상태가 돼서 자긴 못 키운다거나 낙태시키라고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메이, 미안해. 내가 피임을 제대로 안 했나 봐.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 내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애를 낳는 건 좀 힘들까? 그럼 나 자퇴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야 되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난 아직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돼. 내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불안해. 하지만 여기서 애를 지우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아. 아이를 지운다고 해도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난 이 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널 임신시켜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 오빠. 둘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먼저 우리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리러 갔다. 생각보다 빨리 결정났네. 우리 부모님은 시종일관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주셨다. 사실 내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 놓은 덕분이기도 하다. 그 후 우리 엄마랑 메이 남친이 같이 가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그분들은 엄마한테 계속 사과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제가 사과를 받으면 이 애들이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한 이상 애들이 가져야 할 건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이어야 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우리 집엔 귀여운 조카가 태어났다. 메이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엄마가 되었다. 고등학교는 중퇴했지만 스스로 결정한 거라 후회하진 않는 것 같다. 매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다. 아직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다. 오빠, 고마워.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오빠한테 얘기하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야. 바보냐?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든 어차피 너넨 이렇게 행복해졌을 거야. 내 이름은 리쿠. 오늘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여자친구네 집에 왔다. 안녕하십니까? 사토야마 리쿠라고 합니다. 에리카랑은 3년 전부터 사귀고 있습니다. 에리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기 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딸이 이렇게 잘생긴 총각을 데려올 줄은 몰랐네. 리쿠라고 했나? 정말 우리 딸이랑 결혼할 건가? 자네는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에리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에리카보다 좋은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 딸한테 너무 아까운 총각인데. 그러니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보통 생각은 해도 입 밖으로 안 꺼내지 않나? 에리카랑 부모님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억지로 데려온 것이다. 장인 장모님께선 에리카 어디가 그렇게 좋니? 라고 진심으로 신기하게 묻고 계시고 에리카는 계속 무표정으로 있다. 에리카 얼굴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쓰여있는 것 같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언니 있었네. 그럼 네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다길래 보러 왔지. 안녕하세요. 사토야마 리쿠라고 합니다. 에리카 언니 아리사예요. 잘 부탁해요. 나도 참 미안해요.
어머 어떡하니? 에리카 방에 옷 있지? 갈아입고 올래? 넌 여긴 우리가 닦을 테니까 넌 리쿠 자켓 좀 닦아줘. 진짜 미안해요. 리쿠 씨, 거긴 닦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자켓 이리 줄래요? 저한텐 조금밖에 안 튀어서 괜찮아요. 어머, 성격도 좋아. 저기 리쿠 씨, 진짜 에리카랑 결혼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에리카 걘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엄청 놀았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병 걸린 적도 있다고요. 네? 어머, 몰랐어요? 중요한 일이라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할 분이라서 말을 안 했나 보네요. 하긴 쟨 옛날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걔한테 속아서 큰일 날 뻔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전 리쿠 씨가 너무 걱정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에리카의 과거는 신경 안 써요. 제가 사귀고 있는 건 지금의 에리카니까요. 있지. 그러지 말고 나랑 만나볼래? 네? 집안일도 내가 더 잘하고 내조도 더 잘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랑 사귀는 게 어때? 후회 안 할 거야. 그건 좀... 리쿠, 이제 가자. 동생아,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 잘 정리해. 오래전에 다 끝냈으니까 신경 꺼. 2번 다시 여기 안 올 거야. 결혼식에도 절대 안 불러. 자기야, 괜찮아? 언니가 뭐라고 했어? 또 내 과거 얘기나 하면서 씹었겠지. 애초에 왜 언니랑 같이 있었던 건데? 에리카, 일단 진정 좀 해. 에리카, 나도 네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물론 다 너한테 들은 거지만 난 그 정도로도 충분해. 리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전부 알 필요는 없어. 나도 없애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같이 걸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에리카는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던 얘기를 해주었다. 난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애였어. 언니가 특출나서 부모님은 항상 언니만 편애했지. 그랬구나. 난 공부도 안 해서 더 안 좋게 보였을 거야. 내가 반항하면 할수록 언니를 더 아끼는 게 보였어. 근데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그 사람들은 날 봐주지 않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넌 좋은 애야. 널 처음 만났던 건 늦은 밤 편의점에서였었지. 응.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동전을 같이 주워주고 물건을 훔치려던 아저씨한테 호통도 쳤었잖아. 그때 네가 너무 멋있어서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대시한 거고. 그 얘긴 하지 마. 부끄럽다고. 아무튼 난 그때부터 계속 네가 좋아. 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좋아져. 그러니까 날 믿어줘. 응, 믿을게. 너도 날 믿어줘서 고마워. 내 눈엔 가족들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하는 에리카가 귀엽게만 보였다. 그 후 우리는 결혼했고 결혼식은 둘이서만 올렸다. 처가랑은 최대한 안 엮이려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예, 에리카, 너희 애 좀 보여주라. 우리 손자 보고 싶어. 너희 언니는 시집 안 갈 것 같아서 애 보긴 힘들 것 같거든. 그럼 우리한테 손자는 네 아들뿐이잖니? 애 키우는 것도 도와줄게. 됐어요. 손자가 생기고 나니 언니만 편애하던 부모님께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참고로 지금 처가에선 아리사 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 같다. 나도 에리카의 과거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에리카한테 했던 짓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건 본인이 반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겠지.
이름은 코키. 직장인이다. 혼자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시끄러워서 이사 갈까 고민 중이다. 11시가 다 됐는데 언제까지 떠들 거야? 집 여자 양아치같이 생겼고 말투도 거칠고 무서워. 왠지 큰일 한번 날 것 같은데 역시 이사 가는 게 좋겠지. 하지만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옆집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저기 이 봉투 쓰는 법 알아? 좀 가르쳐 줄래? 갑자기 뭐지? 축의금? 뭐 축하할 일이 있으세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거기 내려고. 결혼식 축의금이었어요? 보통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해요. 특히 매듭 같은 건 풀었다가 다시 묶을 수 있으니까 결혼식엔 안 씁니다. 결혼이나 장례같이 2번은 안 하고 싶은 것들에는 매듭 없이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다시 사올 테니까 또 가르쳐줘. 그리고 축의금 봉투에는 금액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그 사이즈면 최소 20만 엔부터 수백만 엔까지 넣어야 되는데. 뭐? 진짜? 참나, 일부러 비싼 거 샀는데 못 쓰겠네. 그날 밤 또 옆집 여자가 찾아왔다. 이건 괜찮아? 그 사이즈면 5만 엔에서 7만 엔 정도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까진 되는 거 아니야? 저 짝수 금액은 2로 나눠지니까 내시면 안 돼요. 왜? 5만이랑 7만도 2로 나눠지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 알겠어. 누가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동생이 불쾌해지는 건 나도 싫으니까 바꿀게. 말투는 별론데 말은 잘 듣네. 의외로 괜찮은 사람일지도. 그리고 결혼식엔 뭐 입고 가야 돼? 난 잘 모르는데 같이 옷 사러 가주면 안 돼? 네? 제가요? 너 뭔가 똑똑해 보이고 왠지 맞는 말만 할 것 같아. 나 머리도 안 좋고 집에선 찬밥 신세지만 결혼식에서까지 동생을 창피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때만이라도 좋은 언니이고 싶어. 나는 직접 찾아보기까지 하면서 하객 매너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축의금 봉투 쓰는 것과 하객용 옷을 고르는 것도 도왔고 화장도 하객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할 수 있게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옆집 여자는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고마워.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매너 없는 행동은 안 할 거야. 그러나 그날 낮 옆집 여자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벌써 오세요? 왜 그러세요? 오지 말래. 네? 왜요? 청첩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청첩장? 그게 뭔데? 그거 없으면 결혼식 못 가? 축하하고 싶은 인간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찬밥 신세라곤 들었지만 청첩장까지 못 받을 줄은 몰랐네. 그것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결혼식 하객은 미리 정해둬요. 뷔페 이용 인원에 제한도 있으니까 갑자기 하객이 늘면 좀 곤란하죠. 그렇구나. 미안.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줬는데 헛수고가 되어버렸네. 진짜 미안. 다음에 꼭 보답할게. 이 사람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안 됐네. 결혼식 하는 거 엄청 기대했는데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야. 가봐야겠다. 그날 밤. 야, 열어! 집에 있지? 뭐예요? 동생한테 전화 왔어. 아깐 미안했대. 청첩장을 안 보내서 올 줄 몰랐다고. 자리가 없어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다음에 같이 축하하자면서. 네가 결혼식에 갔다며? 동생이 그랬어. 옆집 사람이 와서 내 얘기를 했다고. 그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떻게 알았어? 식장까지 가는 길도 같이 찾아봤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준 거야? 동생분이 아셨으면 했거든요. 가족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알아주진 못하더라도 전해주고는 싶었어요. 너 좋은 애구나. 진짜 좋은 애야. 그 이후로 난 이사 생각을 접었다. 밤에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8시만 되면 귀신같이 조용해지네. 내 멋대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었는데 알고 보니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 이거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너도 좀 먹을래? 네, 좋아요.
그로부터 3년 뒤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동생분은 언니의 결혼 상대가 나라는 걸 알고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덕분에 결혼식이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다. 내 이름은 신도 츠카사. 조금 자기 멋대로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다. 있잖아, 치카사. 나 갖고 싶은 가방이 있어. 가방? 며칠 전 생일이었을 때도 하나 사지 않았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상이 나왔거든. 도대체 왜 가방이 몇십 개나 필요한 거지? 가방은 그냥 물건만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메이가 화내겠지. 일단은 무난하게 넘어가자. 무난하게. 메이한텐 뭐든 잘 어울리니까 사면 좋지. 그치? 이런 가방 가지고 있는 여친이 있으면 치카사도 어깨가 올라가고 하지 않아? 글쎄, 난 메이가 어떤 모습이든 같이 있을 수만 있으면 행복해서. 그치만 이 가방이 있으면 난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나 사주면 안 돼? 나보고 사달라고? 당연하지. 이 가방 메이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걸. 그치만 이 가방 내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거 아니야. 생일 선물로 가방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그래. 그럼 생일 선물로 받은 가방 팔고 부족한 금액만 자기가 더 내주는 건 어때? 어떤 년이... 치카사랑 그냥 헤어져 버릴까? 잠깐만, 알았어. 사줄게. 내겐 메이와 헤어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한 부분마저도 감싸준 그녀와 헤어진다면 난 분명 더는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 그녀가 너무 좋아서 이 지경까지 이른 나는 그녀의 말이면 뭐든 따랐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날 사랑해준다면 어떤 취급을 받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메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다. 치카사,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 그 사람이랑 사귀게 됐으니까 치카사랑은 이제 못 만나.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누군데 이래? 자기 친형. 그녀의 말에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메이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도 모자라 그 이유가 내 친형과 사귀게 되었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형은 내가 메이랑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가 된다는 거야. 메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 내가 아니라 형을 고른 이유가 뭐야? 글쎄, 이유라면 돈 때문이지. 네 형 잘 나가는 젊은 기업인이잖아. 치카사랑은 버는 돈 단위가 다르지 않아? 설마 형은 그동안 메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사주지 못하는 날 비웃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메이를 꼬시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거야? 한심한 나 자신보다 돈을 쫓아 날 떠난 메이보다도 그녀를 내게서 뺏어간 형한테 더 화가 났다. 나보다 잘나게 태어난 탓에 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형. 그런 형을 나는 존경해왔고 그를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여자친구를 내게서 빼앗아갈 정도의 남자밖에 되지 않았던 거다. 몇 달간 난 가족과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이사를 나갔다. 그런 탓에 그 후 형과 메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난 알지 못했다. 메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야 혼자 걷는 거에 익숙해지네. 좀 구차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메이랑 헤어지고 나서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메이에게 쏟아붓지 않는 만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더 할 수 있어서 솔직히 즐거워. 메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메이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줬던 건데 헤어지고 보니까 알겠네. 나 메이가 곁에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치카사, 드디어 만났네. 메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했어?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우리 헤어졌잖아. 나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상관 있어. 나 좀 도와줘, 치카사. 치카사 내용 이상해. 그 사람 돈도 많으면서 얼마나 쫌팽이인지. 메이한테 한 푼도 안 쓰는 거 있지?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사라고 하잖아. 진짜 이상하지 않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츠카사가 형보다 월급은 적을지 몰라도 츠카사는 메이가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주고 메이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용서해줘, 츠카사. 나 자기 형한테 속아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은 혹시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다는 뜻이야?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나 다시는 츠카사 안 떠날게. 잠깐만, 내가 형보다 너한테 돈을 더 쓰기 때문에 내가 메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 좀 이상하지 않아? 난 메이 네가 정말 좋아서 그랬던 건데 메이 너는 내가 얼마를 쓰는가로 내 사랑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건... 그치만 돈이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해. 그런 중요한 걸 줄 수 있는 상대라는 건 그 상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네 논리대로라면 메이 넌 나한테 얼마 썼어? 내 기억이 맞다면 한 푼도 쓴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메이 너한텐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람 사이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 말 아까 네가 한 말이랑 모순되는 건 알아? 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미안. 난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치만 나 벌써 츠카사네 형이랑 헤어져서 이제 츠카사 말고는 기댈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선물 전부 갖다 팔면 되겠네. 그 돈이면 다른 남자 꼬시기 전까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어? 그 후 나는 오랜만에 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네. 나한테 전화한 거 보니 메이랑 만났나 보구나. 근데 형, 왜 나랑 메이가 사귀는 걸 알면서도 메이랑 만난 거야? 그렇게 메이가 좋았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형은 그런 여자한테 휘둘릴 만큼 바보 아니잖아. 그런 여자한테 몇 년을 휘둘린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 정신이 들어? 그럼 혹시 설마 날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 내가 돈으로 어필해도 메이 걔가 널 사랑해서 안 넘어온다면 그냥 그대로 둘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돈 몇 푼에 두 눈을 반짝이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혹독하게 교육 좀 시켜줬다. 하긴 형이 수전노 같은 면이 있긴 했지. 이 자식이 형한테 수전노가 뭐냐. 그날 난 오랜만에 형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날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는 해도 조금 과한 면이 있긴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형의 충고 몇 마디에 정신을 차릴 상태가 아니었던 건 인정하는 바라 형에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게다가 형의 스파르타식 교육 덕분에 정신을 차린 나는 지금 다른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다. 데이트 비용도 함께 내고 원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무작정 조르지도 않는 여자와 말이다. 그때 그대로 메이와 결혼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본성을 알아채고 날 보호해준 형은 역시나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이무라 코우키. 어느 일요일 날 아침 혼자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저 사람 사쿠라기 선배잖아. 선배를 회사 밖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남자친구인가? 길에서 우연히 우리 회사 최고 인기녀인 사쿠라기 선배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상냥하고 쿨한 데다 몸에 밴 듯 자연스러운 배려와 부하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따뜻하게 부하의 실수를 팔로우해주는 탓에 매번 최고의 상사로 뽑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데이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잠시 방황하던 나는 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내 앞좌석에 사쿠라기 선배와 선배의 남자친구가 앉아있었다. 사쿠라기 선배도 영화 보러 오신 거였구나. 일부러 따라온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좀 그렇네. 그래도 사쿠라기 선배는 내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괜찮으려나? 정말 넌 왜 그 모양이냐? 회사에서도 짐덩이 취급받고 있는 건 아니지? 미안해. 가려던 곳이 오늘 갑자기 임시 휴업할 줄 몰랐어. 분명 어제까진 영업할 거라고 했었거든. 두 사람 분위기가 좀... 뭐? 그럼 오늘 아침에 확인했으면 문제 없었단 거 아니야? 게을러 터져서 너같이 덜 떨어진 여자랑 사귀는 내 마음도 좀 알아주라. 미안해. 이래놓고 영화 재미없기만 해봐. 그랬다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라도 해야 할 거야. 알았어? 사쿠라기 선배는 왜 저런 말을 그냥 듣고 계신 거지?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도대체 두 사람 무슨 사이인 거야? 나는 찝찝한 마음에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쿠라기 선배는 영화가 끝나자 아무렇지 않은 듯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관을 떠나갔다.
사쿠라기 선배가 걱정되었지만 나 같은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나도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사쿠라기 선배가 신경 쓰였던 나는 근무 중 힐끔힐끔 선배 쪽을 훔쳐봤지만 내 걱정이 무색할 만큼 선배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딱히 고민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역시 내가 우연히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을 때 모습을 보게 된 건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한테 덜 떨어진 여자라는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게다가 사쿠라기 선배는 회사에서 짐덩이 따위가 아니라고. 얼마나 멋진 분인데. 그 사람은 사쿠라기 선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주절주절 떠들기나 하고. 에이, 생각했더니 괜히 더 화나네. 그날 퇴근 후 화를 참지 못한 나는 귀가하려는 사쿠라기 선배를 붙잡고 말을 걸었다. 사쿠라기 선배! 아, 이무라 씨구나. 죄송하지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 난 사쿠라기 선배와 함께 회사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회사 근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혹시 업무적으로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어제 영화관에 갔다가 우연히 사쿠라기 선배를 봤어요. 그랬구나. 네. 표정을 보아하니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네. 그게 사쿠라기 선배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뭐? 물론 전 두 분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겨우 한 번 본 거 가지고 남자친구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쿠라기 선배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신경 쓰인달까 걱정돼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라도 항상 좋을 수만 없다는 거 이무라 씨도 알지 않아? 그럼 그런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도 있는 거죠? 정말 그분하고 함께여서 행복하신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무라 씨는 내가 행복할 때 어떤지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 그럼요. 이번에 사장님이 선물해주신 고급 디저트를 먹던 사쿠라기 선배의 얼굴은 분명 행복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평소엔 시크한 사쿠라기 선배의 얼굴이 파랗고 밝아졌었거든요. 이무라 씨 의외로 섬세한 부분이 있구나. 사쿠라기 선배? 그 사람 주변 평판도 좋고 인망도 두터운 사람이야. 근데 어째서인지 요즘 들어 부쩍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더라고.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겠지. 제가 이런 말에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사쿠라기 선배한테만 차가운 거 선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원래 본성이 그렇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사귀기 전까지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는걸.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일 수도 있죠. 이무라 씨 생각보다 냉정한 사람이구나. 경우에 따라선 냉정해질 줄도 알아야죠. 눈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사쿠라기 선배,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난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걸. 이런 데서 다른 남자랑 뭐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쿠라기 선배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무라라고 합니다. 회사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사쿠라기와 교제 중인 세카이 상사의 사쿠라이입니다. 세카이 상사면 대기업이잖아. 세카이 상사의 사쿠라이라고? 잠깐. 자네는 분명 여성 사원들만 골라다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아서 지난주에 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할 말 아닌가. 이미 해고된 사람이 내 회사의 이름을 파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말이야. 내 회사? 설마 사장님? 게다가 교제하고 있는 여성에게까지 횡포를 부렸다니. 그건 오해십니다. 그렇지 사쿠라기. 회사에서 여성 사원들한테 뭘 했다고? 당신 회사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진 내가 편하니까 어리광 부리는 거라 생각해서 받아줬는데 이제 보니 그냥 여자라고 무시한 거였단 거지? 정말 실망이다. 우리 헤어져. 개인적으로 나도 자네가 헤어지길 권하고 싶네. 안 그래도 이 친구 우리 회사 사원들로부터 기소당한 상태거든. 우연히 마주친 사장님 덕분에 사쿠라기 선배는 남자친구인 사쿠라이 씨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사쿠라기 선배의 전남친은 소송에서 패소해 세카이 상사 여직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사쿠라기 선배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선배는 그런 남자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나도 그 편이 더 좋다. 왜냐하면 사쿠라기 선배는 이제 내 여자친구니까. 내 이름은 히나타 리쿠.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고3이라 다가올 대학 입시에 진심으로 임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 남은 1년은 후회 없이 놀겠다며 날뛰는 애들로 교실은 매일이 시끌시끌하다. 우리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거는 학교는 아니라 대학에 가는 학생보다 바로 취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네. 교실은 좀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먹어야겠다. 에리카, 너 맨날 혼자 먹던데 불쌍하니까 내가 같이 점심 먹어줄까? 됐어. 뭐? 혼자 있는 거 불쌍해서 내가 말 걸어줬더니 그때도 뭔데? 혼자 있으면서 쿨한 척은?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 히나타, 도시락 같이 먹을래? 아 미안. 나 오늘은 혼자 먹을게. 알았어. 다음에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게 싫다. 밥 정도는 그냥 조용히 먹고 싶달까? 식사가 끝난 뒤라면 얼마든지 괜찮지만 말이다. 옥상에 한번 가볼까? 전엔 선배들이 있어서 못 갔지만 이젠 졸업했으니까 혼자 조용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옥상에 올라가 보니 쿠마다가 혼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쿠마다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는다. 말을 걸어도 쌀쌀맞은 반응이 돌아오니 반 애들 중엔 그런 쿠마다를 싫어하는 녀석들도 있을 정도다. 쿠마다도 나처럼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싫은 건가? 난 그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같은 곳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옥상에 있는 유일한 벤치엔 매일 쿠마다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쿠마다보다 먼저 와 그 벤치에 앉을 생각은 없었다. 만약 내가 먼저 옥상에 올라오게 된다고 해도 저 벤치에 앉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상으로 가는 길에 보니 쿠마다가 옥상 문 앞 계단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밖에 비 와. 아 그래?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온다고 했었나? 어쩔 수 없지. 나도 여기서 먹지 뭐. 그렇게 점심을 다 먹고 교실에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쿠마다가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근데 너 왜 맨날 혼자 먹어? 나처럼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먹을 필요 없지 않아? 난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잘 못하거든. 마주보고 수다 떨면서 먹는 건 더 싫고. 그래? 아까 밥 먹을 때 안 물어보길 잘했네. 근데 쿠마다 넌 왜 혼자 먹어? 혼자가 편하니까.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야?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있어봤자 잘 지낼 자신이 없달까? 그래서 안 만들 뿐이야. 그날 우리의 대화는 그게 끝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옥상에 올라가자 먼저 와 벤치에 앉아있던 쿠마다가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해왔다. 히라타, 여기 앉아서 먹어. 식사 중에 말 안 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난 처음으로 쿠마다 옆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쿠마다는 약속대로 아무 말도 없이 도시락을 먹었다. 둘이서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는데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는다니.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둘 다 식사를 마친 뒤 쿠마다가 말을 걸어왔다. 히나타 도시락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나? 당연히 엄마가 만들어주시지. 쿠마다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 도시락은 고모가 만들어주신 거야. 그렇구나. 고모님이 요리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엄청 맛있어 보였거든. 그런가? 혹시 친구가 생겨도 잘 지낼 자신이 없다고 한 거 방금 한 말이랑 관계 있는 거야? 우리 집 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날 버리고 떠나셨거든. 그래서 지금은 고모네 집에 얹혀 사는 중인데 그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 말 안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킬 일이라 그럴 수도 없고 들킨 다음에 날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도 싫어서. 그럼 나한테는 왜 말해준 거야? 그러게. 왠지 히나타 너라면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너한테 매번 말 걸어오는 애 있잖아. 무토였나? 걔한테도 말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야 친구랑 하는 대화라는 게 솔직히 가족이나 부모님 이야기보단 주로 다른 주제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 학교 수업 얘기라든지 선생님이나 반 애들 아니면 어제 본 TV 프로그램, 맛집 뭐 그런 별거 아닌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 하지만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그럴 여유도 없고 고모네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서 알바에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에 보태고 있거든.
굳이 학교 밖에서까지 같이 있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쿠마다는 친구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점심은 늘 혼자 먹는데 그런 나한테도 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쿠마다 너도 욕심내도 괜찮아. 전부 다 생각하긴 했지만 히나타 넌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나도 쿠마다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에이,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봐. 다음날 문득 바라본 쿠마다는 무토와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혼자가 편하다며 쓸쓸한 얼굴을 하던 쿠마다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왠지 나까지 기쁜 느낌이었다. 오늘부터 무토도 같이 점심 먹어도 돼? 너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싫어한다면서? 걱정 마. 말 안 걸고 조용히 먹을게. 이젠 같이 먹을 사람도 있는데 무토랑 둘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만 히나타 너도 내 친구인걸. 쿠마다가 네 얘기 많이 했어. 친한 친구라고. 그런가? 그렇게 어찌어찌 난 오늘부터 두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날 점심 도시락을 먹는 중에 쿠마다가 내게 달걀말이 하나를 건네주었다. 아무 말도 없이 건네준 거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무토는 의외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지하게 공부하는 공부파였다. 그 덕에 방과 후엔 학원에 가야 했고 의외로 입도 무거운 의리파라나 뭐라나. 그런 무토 덕분에 쿠마다는 더 이상 혼자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역시 친구라는 건 한 가지 형태로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였다.